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회계법인의 전성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비사업조합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50군데 정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와 대등한 수준으로 많이 하는 데가 세무회계 쪽은 한 5군데, 6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조합에 이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실 때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쪽을 많이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이제 절세나 합리적인 회계 처리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비사업조합 이제 법인의 세무대리인이고요. 이제 조합원님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분들의 이제 세무회계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속증여 양도라고 해서 이제 재산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도 상속증여 양도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속증여 양도는 전문 분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좋은 강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시면 좋고요. 저희한테도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전담팀을 통해서 이제 별도 업무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상속증여 양도 업무는 꼭 이제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업무하실 때 이제 전문가의 유료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무료 상담일 때랑 유료 상담일 때랑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상담비 이상의 이제 효익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유료 상담을 권장을 합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의 이제 세금 문제를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표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책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께서는 이제 이 물건을 파시지 않는 이상, 청산금을 받거나 증여하거나, 그러니까 처분하시지 않는 이상은 세금 문제는 사실 크게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이제 크게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취득할 때 세금이 있고요, 보유 기간 동안의 세금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처분했을 때, 양도했을 때 세금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안에서 다 끝납니다. 요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취득할 경우에 이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요. 취득세는 나중에 이제 조합이 일반 분양자들 대상으로 할 때 하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분들, 조합원님들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경우에는 이제 이 취득을 내가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요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동안은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요 세 가지인데, 종합소득세도 예외적인 경우에요. 내가 이거를 임대사업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또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할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할 때 내가 부모님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았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할 때 전부 발생하는 취득세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이제 시행 절차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저 오른쪽에 주택 보유기간, 정비사업할 때 보유기간은 읽어보시면 글씨도 자꾸 잘 안 와닿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옛날에 종전에 주택을 보유하신 기간도 다 인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입주권으로 변환된 기간도 인정을 받고요. 새 주택으로 완성된 기간도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자, 이거 환지 개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을 내가 팔거나 하지는 않는 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환지 개념, 그러니까 환지는 뭐냐면 그냥 헌집이 새 집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쭉 가져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뭐 집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넘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권 양도
입주권 양도. 입주권은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입주권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데 입주권에 대한 이제 세무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냥 주택 하나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좀 해주시겠어요? 좀 작게 한 화면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꼭지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설명드리고요. 또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의 질의응답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주권이랑 이런 거 몇 개를 말씀드리면요, 입주권은 주택이랑 똑같이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가진 상태의 주택이랑 똑같이 보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가 됐을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 그게 좀 어렵게 설명된 게 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입주권이랑 똑같이 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정비사업만 있는 특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내가 이주할 주택을 하나 사서 거기에 특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요건이라는 게 전부 다 이주해서 전 가족 어디 살고 3년 이내에 처분하고 이런 식의 통상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그 재개발 이주로 인한 것은 대체주택이라고 해서 이 대체주택을 하는 것도 주택이 2개죠. 그래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게 설명드리면 쉬운데 읽어보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증여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내가 이제 부모나 특수관계자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을 때마다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부모한테 받으면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요. 이제 뭐 친척한테 받으면 1,000만 원까지 과세가 안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한 500만 원까지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증여세 계산 상식은 여기 정리도 해놨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10%부터 50%까지 누진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넘어가면 20% 이런 식이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을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받았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뺀 1억 5천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이 1억 5천 중에 1억 원에 대해서는 10%,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그러니까 2억을 증여받으면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게 이 증여세 얘기고요. 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아요. 높은데 이제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그러니까 매매한 금액이 12억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 12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이제 장기 보유하고 거주하고 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니고 1주택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다주택자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2주택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득세 내는 것처럼 일반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가 됩니다. 거의 양도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중과가 되는데, 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저희 정비사업하면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비사업을 하면은 이제 조합원의 취득세가 있고 조합의 취득세가 있는데요. 이제 조합원의 취득세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으시면 아파트는 땅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땅은 조합원님들이 원래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따로 안 내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가끔 내 대지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고요.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이제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합니다. 건물은 왜 취득세를 납부하느냐? 그 새 아파트를 이제 조합원님들이 직접 지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조합을 이렇게 대리로 삼아서 내가 직접 건물을 쌓아 올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건물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소형주택 25평 같은 경우는 75% 정도 감면이 되고요.
국민주택 이제 84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가량이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사비 들어간 거에 대략 한 3에서 4%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절반 또는 75%의 감면이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1%에서 한 2%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마지막 장표인데요. 보유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인데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제 7월하고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가 되고요. 재산세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6월 1일에 보유하신 분들한테 나오는데요. 이게 1주택자고 공시가격이 12억이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는 거에 한해서 나오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나오고요. 부부 공동매매는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는데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조합원님들의 일반적인 세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조합원님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각각의 이제 사정이 다 따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따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